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TV 가정의학과 전문의 원장 이진복입니다. 오늘은요, 그럼 도대체 아침에 무얼 먹으란 말입니까? 라는 주제로 찾아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를 보시고는 이런 답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럼 도대체 이것도 먹지 말라 저것도 먹지 말라 하는데 아침에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라고 하소연하듯이 말씀을 하세요.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서 안 되고, 바삭하게 구운 것은 당도소 때문에 안 되고, 아침을 굶으려고 했더니 혈당 스파이크가 더 생긴다고 하니까 또 그것도 두렵고, 도대체 어떤 것을 먹어야 하는지 떠오르지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닥터리가 다이어트 시에 아침에는 어떤 것을 먹으면 좋은지 알려드리고요, 후반부에는요 구체적인 음식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답글 올려드릴게요. 저는 다이어트에 있어서 아침 식사가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 식사가 중요한 이유는요, 밤새 오랜 공복을 깨트리는 첫 식사가 혈당 스파이크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요, 밤새 공복을 지나서 인슐린은 낮은 상태로 잔잔한 상태로 아침을 맞게 되죠. 그런데 밤을 지난 후에 이 첫 끼 식사를 먹을 때 당분이 가득한 식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 스파이크가 아주 심하게 생기고요, 이어서 인슐린은 폭발적으로 분비가 되고, 이 인슐린은 또 지방을 우리 몸에 차곡차곡 축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혈당 스파이크는요, 하루 중 언제든지 생길 수 있지만 첫 끼 식사에서 가장 심하게 생길 수 있어요. 혈당 스파이크는요, 고혈당과 저혈당을 반복하는 증상으로서, 이 저혈당 증상에서는요, 피로감, 어지러움, 손떨림, 나쁜 기분, 울렁거림, 식은땀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면요, 우린 또다시 극심한 허기를 느끼고 정제 탄수화물을 찾게 되는 것이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침에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이 물음은 결국 도대체 아침에 무얼 먹으란 말입니까? 라는 물음과 같은 내용이 되겠어요. 아침에는요,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지 않는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지고 다이어트도 잘 되는 몸이 되는 것이에요. 아침 식사를 하실 때 큰 원칙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아침 공복에는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정말 더욱더욱 회피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혈당 스파이크에 주의하셔야 돼요. 공복 시간이 길어질수록 주의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요, 양질의 단백질을 먹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식사의 순서는 야채 등 섬유소를 제일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을 먹고 탄수화물을 먹는 순서대로 드셔야 돼요. 다섯 번째는요, 액체류가 아닌 고형식, 씹어서 먹을 수 있다는 소리죠. 고형식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요, 간헐적 단식 또는 아침 식사를 거르시는 분들은요, 공복 시간이 길어질수록 혈당 스파이크에 더욱더 조심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다이어트 방법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요, 단백질을 잘 먹자는 거예요. 많은 연구에서 단백질이 식욕을 억제하고 과식을 막아주는 것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몸은요, 지방이나 탄수화물에 비해서 단백질을 대사하는데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하게 됩니다. 또한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되죠. 한 연구를 살펴볼게요.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데이비드 S. 웨이글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하루 중 총 칼로리의 단백질 비율을요 15%에서 30%로 늘리면요, 하루에 441칼로리를 더 적게 섭취를 했고요, 12주 만에 5kg를 감량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식사를 제한하지 않고 단지 단백질 비중만 늘렸을 뿐인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에요. 섭취한 음식을 소화시킬 때 소비되는 에너지를 보면요, 탄수화물은 5 내지 10%, 지방은 0 내지 3%, 단백질은 20 내지 30%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소화시킬 때 에너지 소비가 제일 많이 드는 게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고기를 먹고 나가면요, 하루 종일 든든해서 점심 생각이 잘 안 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이 얘기는요, 지방이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보다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운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실제로 고단백 섭취는요, 매일 80에서 100kcal를 더 소모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고단백질 다이어트는요, 칼로리를 제한하는 동시에 근육 손실을 막고 체중 감소와
신진대사의 감소를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유튜브를 처음부터 정주행하신 분들은요, 제가 아침에 어떤 음식을 드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린 것을 다 기억하고 있으실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린 영상 댓글에 도대체 그럼 무얼 먹으란 말입니까? 라는 문의가 많이 올라와서 오늘은 제가 아침에 추천드리는 음식들을 쭉 나열을 해드릴게요. 잘 들으시고 이대로 한번 식사를 따라해보세요. 제가 추천드리는 다이어트 아침 식사입니다. 첫 번째는요, 달걀이에요. 삶은 계란, 스크램블, 달걀 후라이, 계란찜 이런 것들은요 아주 좋은 아침 식사가 되죠. 그 다음은요, 무가당 유제품이에요. 그릭 요거트나 치즈 같은 무가당 유제품은 아주 좋은 아침 식사입니다. 그 다음은 콩류입니다. 낫또, 두부, 무가당 두유 같은 것 아주 좋죠. 그리고 견과류도 아주 좋아요. 아몬드나 땅콩, 호두 같은 것들 상당히 좋죠. 무가당 아몬드 브리주도 제가 아주 추천하는 아침 식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탄수화물 중에서요, 호밀빵, 통밀빵, 현미밥, 잡곡밥, 통오트밀 같은 것들은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탄수화물 공급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채는요, 양배추, 시금치, 콜리플라워, 버섯, 샐러드형 채소, 또 미역, 다시마 등의 해산물,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아침 식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야채들을 적절히 먹거나 또 갈아서 먹거나 이런다면요, 상당히 좋은 아침 식사가 되는데요, 제가 갈아 먹는 거에 있어서 아주 나쁘다고 말씀드리니까 야채도 갈아 먹으면 안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야채는 갈아도 됩니다. 스무디 같은 것들로 갈아서 드신다든지 단백질과 함께 갈아서 드신다면 상당히 좋은 아침 식사가 됩니다. 과일은요, 상당히 조심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드리는 과일들은요, 아보카도, 블루베리, 자몽, 석류, 레몬, 올리브, 바나나는 아침에 피하자고 말씀드렸고요. 야채 중에서는 야채의 집안 과일로 오해를 받는 토마토도 좋은 아침 식사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요, 아침에 나는 고기도 먹을 수 있어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적극 추천을 드려요. 닭가슴살, 생선의 흰살, 연어도 좋고요. 수육의 고기 부분, 이런 부분들은요, 아침에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아침 식사를 먹을 때 주의하실 것 말씀드릴게요. 조제된 단백질 상당히 주의하세요. 이런 조제된 단백질류에는요, 많은 당류를 함유하고 있어요. 꼭 성분 표시를 확인을 하시길 바래요. 단백질은요, 포만감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조금만 드셔도 됩니다. 단백질을 처음 드시는 분들이 단백질 너무 많이 드시고 너무 배가 부르고 너무 소화불량이 생긴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단백질은요, 조금씩 용량을 좀 늘려가시는 게 좋겠고요. 다음은요, 탄수화물 당류 함량을 잘 확인하자는 거예요. 성분 표시, 영양 정보 표시를 잘 보셔야 돼요. 탄수화물 함량, 당류 함량이 적은 것으로 골라야 됩니다. 탄수화물이나 당류가 0인 곳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주 적은 것들, 상대적으로 적은 것들 위주로 고르셔야 돼요. 갈아먹는 탄수화물은 독입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갈아먹는 것들 상당히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유동식이라고 그러죠. 후룩 먹는 것들이요, 아침에 편해서 많이 드시는데 이런 부분 상당히 주의하셔야 돼요. 죽이나 누룽지, 각종 탄수화물 파우더들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백질은요, 한 번에 20 내지 30g의 단백질만을 우리 몸이 흡수를 할 수 있어요. 때문에 한 끼에 몰아서 단백질 많이 드시고 두세 끼는 단백질 안 드신다, 이거보다는요, 한 끼마다 적절한 양의 단백질을 나눠서 골고루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도대체 아침에 무얼 먹으란 말입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을 잘 지키신다면요, 건강도 지키고 다이어트도 잘 되는 좋은 생활 습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항상 응원하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 원장 이진복이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